악성 코드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악성 코드라는 말을 또 아셔야 돼요. 악성 코드는 나한테 악영향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과거에는 바이러스라는 말만 사용했었어요. 바이러스.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얘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114페이지, 115페이지 쪽인데요. 근데 이 바이러스 특징이 뭐죠?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을 발생할까요? 바이러스. 감염, 그 다음에 파괴, 그 다음에 또 은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요, 감염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감염됩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모르고 내가 USB 메모리를 꽂거나 그러면 그 USB 메모리를 통해서 감염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염된 데이터를 인터넷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또 감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파괴. 데이터가 파괴돼요. 프로그램이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냐면, 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첫째, 시스템이 느려진다. 파일의 용량이 대부분 커진다. 작아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용량이 커져요.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100이라는 크기였는데 얘 감염이 되면 200, 300, 1000, 2000, 3000 막 커져요. 그럼 결국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작아지면 땡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막 커져봐. 불편하잖아. 근데 날씬해지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 불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용을 못 하겠죠. 그 느려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나 또는 프로그램이 파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용 불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말고도 또 발생한 거야. 봤더니 바이러스는 아니야.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 건가? 봤더니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거야. 해킹 툴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되면은 내 컴퓨터를 누군가가 건드려요. 루트킷, 해킹 툴 이런 거에 감염되면은 누군가가 내 거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 거를 빼가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이런 거를. 예. 그 다음에 스파이웨어라고 하죠. 스파이는 우리나라에서 스파이는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간첩이라고 부르죠. 간첩. 그러니까 스파이 그러면 이 산업 스파이 이러는데 간첩 그러면 이거는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간첩 이런 거.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면은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있는 거를 싹 저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개인 정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 스파이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 있는 기밀 사항들을 다. 저번에 보니까 어느 연구소, 우리나라 잠수함, 그 다음에 구축함 이런 거를 개발하는 우리나라 연구소에 북한이 해킹을 해가지고 설계도면이나 이런 거를 다 해킹해서 빼갔다. 결과적으로 그 해킹이 됐다는 얘기는 외부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외부의 네트워크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적인 네트워크만 돌리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스파이가 누군가 있어서 정보를 유출했다는 얘기인데 외부 통신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해킹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연구소는 외부 데이터를, 외부 네트워크를 못 쓰게 막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구소예요, 여기. 이 건물이 연구동인데 여기서 네이버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스마트폰도 사용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해서 나가서 옮기면 몰라도 어떤 정보라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USB 메모리 꽂아도 작동이 안 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다 원격으로 중앙통제소에서 통제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외부 연결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킹 당하는 거지. 해킹 당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해킹 당하냐 이거지. 내부 적자가 내부에 있는 사람이 해킹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해킹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놈이 관계적 출입 금지인데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내부에 있는 놈이 한 거는 스파이고 그거는 간첩이고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도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시스템이 완전 그러니까는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해킹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외부 네트워크가 멈춰 있으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동은 자체적으로 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냥 방어 능력이 강한데 공격 능력이 더 강하니까 뚫렸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의 기밀 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닐 테고. 하여튼간에 이 스파이웨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레이웨어는 있어요. 그레이웨어. 이거 더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설치할 때 동의하고 다음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백신이 커버를 안 해요. 왜? 소비자가 동의했잖아요.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당신 컴퓨터는 이제는 바보가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동의했잖아. 그래서 바보가 됐거든. 뭐라 그래? 그런데 교묘하게 말을 쓰거든. 당신 컴퓨터가 바보가 됩니다라고 하면 안 할 텐데 막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 바보라고 써있다고. 근데 그걸 안 봤단 말이야. 우리 보통 어떤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거 봅니까? 안 보잖아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믿고 쓰는 거지, 믿고. 근데 그런 거예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잖아요. 저도 좀 안다고 떠들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 사람 입장에 보면 저는 햇병아리야. 그러니까 저를 속여먹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음 누르고 뭐 동의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당신이 동의했지 않느냐? 당신이 각서 썼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온갖 책임은 당신이 져라 이런 얘기. 그걸 그레이웨어라 그래요. 동의를 안 하면 넘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봐야 돼요. 강제성인데 약관을 봐야 돼. 약관을 사용 설명 주의사항이나 약관을 봐야 돼. 근데 그거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도장 찍어주거든 우리가. 그게 동의합니다 체크하는 순간 도장 찍어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 거, 뭐 V3 라이트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믿고 쓰는데 유명 브랜드니까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같이 뭐를 설치해 주는 것도 동반돼 설치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 그레이웨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백신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레이웨어. 아니, 당신이 오케이인 거를 내가 왜 찾아주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백신들은 이런 것도 이제 커버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오케이 해서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랑 들락날락거리려 그래. 여기는 정보를 빼서 외부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 통신망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감지를 하거든요. 백신이. 방화벽이라는 게 감지를 해요. 그래서 야 얘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확인해봐라.
그래서 동의하겠느냐, 허락하겠느냐. 그때 허락을 마저 누르면 이제는 도둑놈이 와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를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임도 있지만 외부랑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게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방화벽에서 감지가 되거든요.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러면 그거를 허용을 안 하게 되면은 게임은 못 하겠지만 내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악성 스크립트라 그래서 이런 거. 뭐 랜섬웨어. 예, 117페이지 랜섬웨어.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들이 이런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어떻게 감염되냐면 무작위로 자료를 보내요. 무작위로. 전자우편 주소가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페 가입해보면 카페 가입해보면 카페 사용자들 있잖아요. 만약에 네이버 카페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의 아이디가 있잖아요. ABCD 아이디. 그럼 abcd@naver.com이잖아요. 그 전자우편 주소는 수집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몇 천만 개, 몇억 개를 수집할 수 있대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거를 가지고 무작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그럼 그 중에 저한테도 오겠죠? 근데 뭔가를 어쩌고 저쩌고 화면에 써있어. 달콤한 소리가 써있어. 그럼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퍽 하고 감염되는 거예요. 랜섬은 몸값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인질극 벌이는 거, 인질극. 내가 당신의 누구를 납치했으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거, 인질극. 그러면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은 내 데이터를 다 패스워드 걸어서 압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꺼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패스워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걸은 놈이 아는 거지. 그러면 랜섬웨어 감염이 떠요. 화면에. 바탕화면에 떠요. 당신 컴퓨터 랜섬웨어 감염됐으니까 계좌로 돈을 보내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보내면 처음에는 풀어줬어요. 인지를. 내 데이터를 복원해 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복원을 안 해줘요. 돈은 돈대로 먹고 그냥 먹튀한다 그랬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국의 은행에 영국의 그 병원에 랜섬웨어 감염이 된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그 환자가 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회전을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차트를 우리가 이제 적기도 하지만 컴퓨터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 차트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무슨 약을 언제 줬는지 알아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일체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의사가 회전을 하려고 갔는데 이 환자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겉으로 봤는데 보니까 아 여기 꼬맸어. 어디 뭐 다쳐갖고 빨간 약 발라줬어. 이건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환자 치료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죽잖아요. 환자가. 난리가 났어요. 은행, 금융에 랜섬웨어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은 뭐 다 먹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이 100억인지 100원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혼란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도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기관에서 그걸 이제 해결은 해줘요. 랜섬웨어 감염됐다 신고를 하면 전문 인력이 도와주는 건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네트워크로 팍 퍼져요. 만약에 이 강의실 강사 컴퓨터에 랜섬이 감염되면은요, 여러분들 교육생 컴퓨터 같은 네트워크 쓰잖아요. 그럼 그냥 순간적으로 다 감염돼요. 근데 우리 강의실은 껐다 키면 원위치 되죠. 그 이상이 없겠지. 껐다 키면 이상이 원리대로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들은 어때요? 그냥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울고불고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데이터를 뭐 쏙 꺼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일반 바이러스들은 백신을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데 랜섬웨어는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푸니까 전문 인력이 풀어주게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비용을 들여서라도. 근데 사설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막을 방법은 없느냐? 막을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신박한 건 뭐냐면 노트북 사용자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만약에 이런데 안 좋은 거에 감염이 되면은 노트북은 웹캠이라 그래서 여기 모니터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이 돼요. 난 명령을 안 걸었는데 걔가 촬영을 해서 계속 송출을 해요. 스마트폰에 감염이 되면은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앞에 카메라, 뒤에 카메라, 음성 이게 다 송출이 돼요. 하물며 핸드폰을 꺼내는데도 작동이 된대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는 작동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대요. 신기하잖아요. 전원을 껐는데 배터리는 붙어 있으니까 안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국무회의 할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감염된 걸 모르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회의의 내용들이 다 밖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이 다 나가고, 심지어 화장실, 침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상 소리가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어?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 위험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 카메라, 노트북의 카메라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촬영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 스티커로 막는 사람도 있어요. 노트북 카메라를.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나요? 그 스티커, 조그만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면 카메라 앞에 렌즈를 막으면 촬영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으면, 카메라 걸 막으면 촬영은 안 되죠. 근데 내가 촬영하고 싶을 때 뛰어야 되잖아.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종일 다니는 거지. 예. 이게 침실에도 갖고 들어가고, 화장실도 갖고 들어가고, 하물며 목욕탕에도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던데? 자기 거 방수라고 목욕탕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요. 물속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생쇼를 하는 거지. 예. 아, 목욕탕을 갔는데 아이폰, 아이패드를 들고 왔는데 이게 방수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비닐로 쌌어요.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하고 있어. 아이폰은 통화하고 아이패드 갖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목욕탕에 앉아가지고. 빨리 목욕하고 나가서 게임하면 되잖아. 목욕은 안 하고 물속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 이유로 여기로 왔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저놈이 움직일 때마다 뭘 하려고 오는 놈인지 모르는. 근데 화면은 게임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게임하는 화면 속에 카메라가 작동되는 거를 속에다 숨겨놓고 게임을 하면 카메라는 계속 켜 있으니까 뻘거벗고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렇게 했는데 목욕탕은 아닌데 영상을 촬영을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렇죠.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찍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작동 시켜놓고 네. 다른 프로그램을 앱을 실행해 놓으면 화면이 가려지니까 네. 촬영은 촬영대로 되고 다른 거 하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끔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작품이니까는 뭐라고 못하지만 사람은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뻘거벗고 있는데 지나내나. 아이 참 난감한 그런 거. 그게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호기심 많은데 전자우편에 들어가서 뭐 특히 영어로 전화 이제 메일이 오면 전 100%다 보지도 않고 다 삭제해 버립니다. 영어로 보낼 사람 없어요. 우리말로 보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영어로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문제는 거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데이터가 와야 되고 거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열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열어봤는데 뭐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열어보는 순간 가는 거야. 열어보는 순간 뻥 하는 거예요. 전자우편의 제목을 눌러보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거기는 뭐를 설치해야, 눌러야만이 또 작동을 시켜야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전자우편 열면 그냥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감염시키냐면 해커들이, 안 좋은 애들이 이 영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뭐 4,000원, 5,000원 내고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도 있단 말이에요. 100원, 200원. 그런 데 가서 요즘 아주 유행하는 영화들 그런 거를 올려놓거든 누군가가. 그러면 거기다 심어놔요. 남이 올린 영화에다가 해킹을 해서 심어놓는 거야. 그럼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쫙 감염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짜는 대가가 큽니다. 랜섬웨어 치료 가능할까요? 100% 치료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해결할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랜섬웨어 감염됐다고. 랜섬웨어 감염되면 화면에 떠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랜섬웨어 감염을 이렇게 시킨대요.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펜션 이런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문자를 보내요. 왜냐면 그 숙박업소에는 사장님 핸드폰이 공개되어 있거든. 번호가 문의하세요라고 공개해 놨잖아요. 그럼 거기다 문자를 보내요. 사장님 제가 작년에 여기서 며칠 묵었었는데 제가 이 방에 묵었었는데 이 방이 아직 몇 호인지를 모르겠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이 어떤 방이 어느 몇 호인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사진을 눌러볼 거 아닙니까? 조그맣게 사진들이 보이니까 딱 누르면 크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랜섬 코드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딱 열리는 순간, 사진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 방이 아닌데, 우리 펜션이 아닌데, 우리 펜션이 있더라도 몇 호인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감염이 돼 버렸잖아. 그러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암호가 돼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업체들, 고객들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업 못 하는 거죠. 장사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제 화면에 뜨죠. 당신 핸드폰은 랜섬에 감염됐으니까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인증을 벌려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100이면 100 다 걸린대요. 전자편으로 보내면 저 같은 사람 안 본다 그랬잖아요. 안 걸리잖아요. 근데 사장님 이 방 그림이 제가 거기서 찍었던 건데 작년에 이게 몇 호 방이에요. 그렇게 보내면 안 열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와서 보시오 이런 사장은 없잖아. 서비스 차원에서 다 확인해 주려고 하죠. 100이면 100 다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화가 돼서 아주 타켓을 정해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누군가가 훈장님 제가 엑셀을 하다가 안 되네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고 저한테 보내면 저도 열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을 하는 뭐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턱하니 감염될 수도 있겠지. 근데 저한테 문자가 오면 연락처 이름이 다 뜨니까 제3의 인물이 저한테 보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간혹 유튜브에서 저한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열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특히 오늘같이 이런 수업하고 나서 가다가 만약 그런 문자가 오면 이걸 열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121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120페이지는 악성 코드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첫째, 느려져. 컴퓨터가 느려져. 그리고 뭐를 실행시키면 얘가 엉뚱한 짓을 해.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ESC 작업관리자라고 하죠. 여기 컨트롤 쉬프트 ESC 가서 보면 얘가 CPU가 막 높아. 그러면 내 컴퓨터가 불안한 거지. 그럴 때는 여지없이 V3를 돌리는 거야. 정밀 검사. V3 검사를 해요. 어제요 다른 센터 강의를 하러 갔다가 USB 메모리 꽂아갖고 작업을 했는데요. 참네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제 USB 메모리가 폴더가 한 개도 없어요. 히든 바이러스래. 히든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데이터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숨겨놓고 사라진 건 아니고 숨겨놓고 예, 안 보이게 막아놓은 거죠. 분명히 여기는 데이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열어서 보면은 바로 아이콘만 달랑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열어보면 안 열려. 이게 열어야 뭐 다른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열려. 자주 그래요, 자주. 근데 강사 컴퓨터에 감염이 된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V3 돌려가지고 바이러스 잡아내고. 근데 바이러스는 잡았는데 안 열리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수작업으로 풀어야 돼요. 수작업으로. 그래서 히든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히든 바이러스.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거기다 이제 메모를 좀 해놨는데 히든 바이러스 속성 없애기 이 명령을 걸어야 돼요. 이 명령을 시작 버튼 눌러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서 sys 명령 프롬프트 실행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쭉 적어야 돼요. 여기다. 이제 제 USB 메모리가 H 드라이브라면 이제 H라고 쓰고 K 드라이브라면 K라고 쓰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요. 검사를 명령을 걸면서 그러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시 원위치가 착 됩니다. 난감해요. 사람 급해 죽겠는데 안 열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핸드폰에 주소록을 찾았는데 주소록이 한 개도 없으면 난감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거기 만든 적이 없는 파일 바로하기 등이 막 생겨요. 잠깐 보여드리면요. 요거 있어요. 요거. 이상한 폴더가 생겼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상해. 뭐야 이게?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일은 알약에서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성한 파일들이래. 얘는 삭제하지 말래요. 알약을 깔면 알약이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감염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돌아가서 안에서 작동이 되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건 뭐 믿고 써야지 뭐. 이게 알약이 아니라 어떤 놈이 했는지 몰라도 알약에서 했다니까 믿고 쓰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알약 백신이 돌아가는 순간 내 컴퓨터에 알약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는데 막 성인 사이트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더라도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언제서부턴가 막 광고창이 막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성인 사이트가 막 열려. 개량 난감이죠. 애들하고 컴퓨터 하려고 딱 켰는데 성인 사이트 막 뻘거벗은 여자들이 등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는 사람이. 원인은 하나야. 성인 사이트 갔다 온 거야. 아니면 일반적인 사이트는 아니고 하여튼 어떤 그런 데 들어갔다 오니까 묻은 거지. 오염된 지역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흔적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걸 검사를 해봐야 돼요. 백신 검사도 해봐야 되고 프로그램이 어떤 게 나도 모르게 깔린 게 아니라 동의 오케이 해서 설치가 된 것도 있으니까 그걸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또 인터넷 옵션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 사이트 광고창들이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유도합니다. 저번에 핸드폰에 그런 게 왔어요. 아무개님 뭐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를 딱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핸드폰 번호가 이름이 뭐죠? 그래서 아무개요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옛날 번호를 알려주더라고. 옛날 번호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옛날에 저 019를 썼는데 010으로 바뀐 지가 됐는데 옛날 번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좀 지난 얘기예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결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죠? 난 결제한 적이 없는데 했더니 소비자님 그러면 확인해 드릴 테니까 문자 하나 갈 겁니다. 그거 좀 읽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지?
얼마를 요구합니다. 결제가 돼요. 결제가 요구한다고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 인증번호를 아니 왜 인증번호로 뜹니까 했더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대. 그게 거짓말이야. 젊은이들 이런 이때 거 그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실제로 돈이 결제되는 거예요. 결제가 된 것처럼 속여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럼 취소시켜 드릴 테니까 인증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결제 취소 인증번호라고 떠야 되는데 결제 인증번호로 뜨니까 이상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인증번호를 알려달래. 그래서 제가 처리할게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알려주는 순간 실제로 그 금액이 이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결제 취소 인증이라고 나와야지 왜 결제 인증이라고 나오냐고. 근데 이 시스템이 옛날 거라서 그렇게 나온대. 그 말도 이상하고.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옛날 거를 가지고 운운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런 수법으로 결제를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통신사에다 전화를 걸어서 제 허락 없이는 어떤 경우라도 결제가 안 되게끔, 소액 결제가 안 되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으로 물건을 산다 그럴 때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막혀 있어요. 그럼 통신사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소액 결제가 안 되게끔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애들도 그래.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갖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하다 보면 결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애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걸 아이템을 사고 싶으니까 엄마 거로 결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막아놔야 돼요. 소액 결제를.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 윈도우 디펜더라는 말 나오죠? 윈도우 디펜더가 쉽게 말하면 백신이에요. 윈도우 7에도 있어요. 디펜더가. 근데 윈도우 7에 있는 디펜더는 약해요. 근데 윈도우 8,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V3나 알약 같은 걸 쓰지 않고도 윈도우 디펜더 갖고 다 해결이 돼요. 네. 자, 여기다가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 검색창 뜨죠? 바로 위에요. 여기다가 디펜더라고 검색을 해보면 영어로 디펜더,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게 뜨거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검사 뭐 이런 거 다 검사를 해요. 이때 검사도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이런 거 있죠. 전체 검사가 정밀 검사라는 얘기죠. 지금 빠른 검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검사 명령을 걸어놓으면 안에서 다 검사를 해줘요. 이게 백신이에요. 스파이웨어 및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들도 보호합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고,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윈도우 8이나 10으로 가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어쩔 때는 불편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온갖 거를 다 얘가 관여를 하더라고.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보호해주는 기능이 좋다는 얘기죠. 122페이지에 디펜더라고 나와 있으니까는요, 거기 검색창에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검색창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디펜더라고만 검색해도 떠요. 그럼 이 디펜더로 인해서 여러분이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온라인 백신 사용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알약, V3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레이웨어. 모르고 설치한 그레이웨어 치료하기. 나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게 아니라 OK 눌렀으니까 설치가 된 건데, 얘네들이 겉으로는 이 양의, 쉽게 말하면 양의 거죽을 쓴 늑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겉에는 양 모습을 했는데 속에는 늑대야.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그 PC 정비 자료실에 들어가면 제가 그걸 넣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디펜더를 실행해 놓으면요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보세요. CPU도 많이 작동되잖아요. 이런 백신을 실행하고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다른 걸 하면 다른 것들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급하니까 제가 자, 여기 PC 정비 자료 실행하면은 악성 코드 제거하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료실도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정비 자료실에 악성 코드 제거하기 이런 데 가보면 악성 코드 종류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름들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뭐 서치, 뭐 가이드, 뭐 키워드, 그 다음에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말은 못 써요. 그건 회사 이름이니까 그거 함부로 썼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윈도우즈 하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책에도 보세요. 윈도우즈, 뭐 드라이버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코로소프트라고 써 있잖아. 마이크로가 아니라 마이코로소프트 이렇게 비슷하게 마이크로라는 말을 썼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소송당하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이코로 이렇게 쓰고 윈도우즈라는 말은 상관없어요. 막 써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어판에 프로그램 설치된 거를 보러 이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들어간 거는 믿을 만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 윈도우즈라고 되는 거. 윈도우즈. 여기 윈도우즈라는 말은 없네요. 지금요. 근데 윈도우즈 뭐뭐뭐 이렇게 나온 거 있거든요. 뭐 서치바, 뭐 툴바 이런 것들.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는 100이면 100 다 악성 코드예요. 그 윈도우즈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아 이거 윈도우즈니까 사용하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겠죠. 그렇게 이름을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리고 원래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I인데 AI인데 AL로 써놔요. 이렇게. 원래 명칭은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A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비정상인 경우에는 AL 이렇게 써놔요. 보시면 요거는 I고 요거는 소문자 L이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100이면 100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백신은 반드시 항상 업데이트를 하셔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작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이 최신 백신이 아니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들은 항상 최신 버전이 돌아다니는데 방어 능력을 갖고 있는 백신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 방어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뭐 문은 닫혀 있는데 담 넘어 다 들어오는 거야. 외장하드를 하드에다가 꽂아놨 상태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되면 그 꽂아져 있는 상태로도 그 외장하드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안 꽂으면 상관이 없는데 꽂아져 있으면 그 외장하드에 안 꽂으면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USB 메모리를 내가 꽂지 않았으면 감염이 안 되는데 꽂는 순간 감염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걸 모르고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를 꽂는 순간 거기도 감염이 되죠. 근데 바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에 감염이 됐으면 내가 내 외장 하드에 있는 아래 한글 데이터를 열면은 아래 한글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아래 한글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난 아래 한글을 실행을 안 하면 감염이 안 될 수는 있고. 사진이나 뭐 JPG 그런 거 다 그런 것도 감염이 되는? 예,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감염됐어요. 프로그램이 아래 한글, 엑셀 이런 것들이 포토샵. 근데 이제는 데이터도 감염돼요. 이게 데이터에 감염되면 데이터가
파괴 능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도 하고 손상을 입는 거죠. 사진이 반만 보이고 반은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사진을 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거나 작업한 그런 거를 파일을 항상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 사진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가족들 추억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DVD로 제작을 해서 보관을 해요. DVD나 CD로 제작해 놓으면 바이러스가 안 들어가죠. 그거는. 왜냐면 롬이니까 한번 들어가고 나면 다시 재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는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CD 레코딩을 해놓으면 한 번은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가거든요. 지워지지도 않고. 그냥 영구 보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CD, DVD도 저렴한 걸 쓰면은 1년, 2년 지나면 안에서 스스로 지워져요. 비싼 거 CD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일정 기한이 되면 지워집니다. 싸구려를 쓰면은. 비싼 거는 몇 년 가요? 1000년 가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근데 CD 일일이 중고 사야 잡기가 너무 되니까. 그 모르니까는 그걸 저도 이제 아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배포하려고 수업 자료 배포하려고 CD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남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서 한 2, 3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배포 자료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때 뭐를 배포했지 궁금해서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CD가 다. 근데 어떤 CD는 몇 년이 지난 건데 다 살아있는데 근데 그 CD가 저렴한 거였거든.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USB 메모리가 많으면 그거로 배포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CD, 공 CD 100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다 레코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포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 CD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건 제가 사진관에 만약에 맡길 때는 저희가 비싼 걸로 사다가 드려요. 집에 있는 사진을 사진관에다가 맡길 때는 그냥 공 CD 100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그 인화해주겠죠. 인화해주겠지. 그런데 이제 그게 한두 장이 아니고 많은 양을 보관할 거라면 이제 좀 고급 CD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뭐 100년간에 200년간에 1000년간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CD는 그렇게 안 비싸요. 한 3, 400원, 500원 비싸도 1000원이에요. CD 한 장에. 근데 100원짜리 쓰던 사람이 1000원짜리 쓰려면 아깝지. 근데 가족들 거 쓰는 건데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CD가 1000원이면 솔직히 비용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로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대를 이어서 1000년이라고 하니까 가능한 거지. 지금 요 S자 붙은 사이트는 뭐라 그랬죠? 안전하다. 안전을 보장한다는 인증을 받은 사이트들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증을 받으려면 그 어떤 사람이 이래요. 네이버에 가서 이걸 딱 지우고요. 거기다 호스트라고 써요 이거를. 근데 저는 S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저는 S자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인증을 받고 싶은데 인증 비용이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인증 심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저번에 무슨 그 숙박업소 같은 거 그거 이제 우리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서 숙박업소 이렇게 예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정보가 털려나갔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고 나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재인증을 안 받은 거예요. 재인증을 받는다는 얘기는 인증업 기관에서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온갖 해킹을 거기다 도입을 해봅니다. 근데 뚫리면 인증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처음에는 못 뚫었는데 인증 툴들이 강해지니까 뚫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니까 인증을 안 받은 거야. 초기 인증 받은 것만 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증 마크를 보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거기 가입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뚫려버린 거죠. 그게 왜 뚫렸냐? 인증 업체가 왜 뚫렸냐 봤더니 초기 인증을 받고 재인증을 안 받고 주기적으로 인증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튼튼했지만 그다음엔 안 튼튼한 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인증 비용이 비싸요. 그 국내 인증 같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심사원에서 와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버의 양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이걸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는데 저도 공부해 봤거든요. 인증심사 공부를 했는데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인증심사비가. 예. 그런데 네이버 같은 거는 인증을 하려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잖아요. 몇천만 원이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는 인증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고요. 저기는 수십억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인증 비용이. 근데 믿고 오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재인증을 봐요. 예, 재인증을 받죠. 그게 2, 3년마다 보통 이렇게 인증을 다시 받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오니까 그로 인해서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수익을 다시 비용으로 지출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S다가 그렇게 인증 받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 써 있잖아요. 아,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전함. 아, 안전함. 근데 우리는 그런 안전함. 하나도 무식하게 얘는 안전함 없잖아요. 안전함 써 있잖아. 안전함 이렇게. 예? 줌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문이요. 알툴. 아, 줌 때문에 죽겠어요. 그거. 아, 그러니까는 알툴에 관한 거를 업데이트하다 보면 네. 이 줌이라고 하는 게 이 깔린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얘가 초기화돼 가지고 깔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없었지도 않고. 줌은 지속 얘는 안 되고. 없어지지. 줌도 브라우저인데 네. 줌도 브라우저예요. 그 줌이 좋은 거는 이거예요.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기사거리들이 잘 정리가 돼서 보이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걸 쓰긴 쓰거든요. 근데 인터넷 실행하면 줌이 열리는 거는 줌을 초기 화면으로 시켜놨거든.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가 초기 화면이 되는 것처럼 알툴, 알약, 알송 이런 걸 설치하고 나면은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줌을 초기 화면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해놓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지. 초기화면 지워도 자꾸 또 들어와요. 초기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여기에 줌이 아예 안 들어오게 못해요. 아니 할 되죠. 아, 얘를 얘 줌 떴죠? 네. 얘도 줌이 떴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면 얘를 줌으로 말고 네이버로 https www.naver.com 쓰면 이거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다음에 또 들어가지.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알툴바에서 초기 화면이 바뀌면 감지를 해가지고 강제로 되돌려주는 걸 해놔요. 이 자식들이 알툴바에서. 그 걔들을 그럼 제거해버리면 아,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바꾸게 막는 거지. 그러면 알툴바에 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일반인가? 여기. 얘가 체크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홈페이지가 네이버로 바뀌고 나면 다시 원래 원위치가 되게끔 막아난단 말이야. 그 얘를 풀면 돼요, 이렇게. 얘만 풀면 그 다음에는 네이버로. 예. 요렇게. 이거 체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인터넷 실행하면 어라? 네이버로 나와 있네? 하고 줌으로 고쳐버린단 말이야, 지가. 그러니까 홈페이지 변경시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홈페이지 변경시 아닌 홈페이지 변경 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네이버로 바꿔놨잖아요.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변경된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요. 아무리 바꿔도 되돌아가는 건 요거 체크가 때문에 요것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알면 딱 금방 해결이 되는데 모르면 끙끙 앓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저 주소면에서 하는 거예요. 저거 좀 아, 자, 보여드릴게요. 얘는 알툴바를 깔았을 때 그럼 알툴바를 열어가지고 더보기, 환경 설정, 일반이 아니라 기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선생님 아까 거기에 페이지다가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할 때 나가 메모장에. 양쪽 같은. HTTP까지 다 쳐야 돼요? 자, HTTP? 네. 아 그냥 네이버.com 하면 지가 알아서 HTTPS가 붙으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홈페이지가 변경되지 않는, 홈페이지라는 말은 이제 초기 화면이죠. 초기 화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네이버로 바꿔놨는데 로 변경을 했는데 줌.com으로 재변경이 되더라. 재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이버는요, 또 네이버 툴바를 깔아놓으면 내가 구글로 바꿔놨잖아요. 초기 화면을. 그럼 알아서 또 네이버로 오게끔 막아요. 걔네들이. 서로 전쟁을 벌린단 말이야. 근데 다음 툴바가 없어요. 네이버 툴바, 뭐 알툴바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다음은요 V3랑 연계가 돼가지고요 V3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 화면이 다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다 해요. 그래야 네이버에 가야만이 네이버 가서 모든 거를 보고 놀 거고, 줌에 가서 다 놀아야 되고, 한 곳에 가서 놀아야 손님이 와야 뭐를 뺏겨 먹든 팔아 먹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알툴바에서 뭐를 가냐면은 알툴바 창은 아까 보셨죠? 여기요? 더 보기 환경 설정, 더 보기 여기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기타, 아까 기타라고 있었죠? 요거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변경 알림을 해제한다. 요것만 해주시면 두 번 다시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툴바는 평상시에는 안 쓰고요.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툴바는 뭐예요? 툴바니까는 도움 기능들이 있는, 도구 기능들이 있는 막대기란 얘기죠. 쭈쭈바 할 때 바가 막대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알툴바가 요런 거예요. 뭐 캡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요만큼을 이미지로 캡처시키고 싶어.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캡처도 되잖아요. 요런 거. 요거 캡처가 안 되거든. 이거는 플래시라서. 그러면 캡처해 가서 뭐 단위 영역 그러면 이렇게 탁 마우스 갖다 대면 빨갛게 클릭하는 순간 딱 그림으로 저장되거든요. 와. 굉장히 편해요. 툴바가. 쓸줄 캡처가 알면. 네이버 캡처야? 이 툴바 같은 거 네이버 툴바에는 이런 캡처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우리가 못 퍼가는데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저장이 되거든요. 이걸 깔아놓으면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툴바를 깔아놔야만이. 예, 대신에 이제 깔아놓고 여기서 바로 가기 메뉴 눌러서 평상시엔 저는 안 쓰거든요. 그러면 얘를 닫아놓고 닫아놓으면 캡처가 안 되니까는 대신에 필요하면 다시 툴바를 열어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캡처하고 또 일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클릭하신 뭘 거예요? 클릭하셨어요? 여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러분 컴퓨터에는 알툴바 안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강사 컴퓨터는 껐다 켜도 원위치가 안 되니까 여기 알툴바를 제가 깔았는지 다른 선생님이 깔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알툴바를 삭제하고 나면은 알약 쓰고 알집 쓰고 하면 업데이트 할 때 알툴바도 같이 깔아주고 지들이 막 깔아준다고 화면에 뜨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제하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오케이 하고 확인 누르거든. 그럼 다 마저 깔리는 거야. 한번 깔리고 나면. 네이버도 그렇게 하고. 불편하잖아.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내 원하는 거에 상관없이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이것저것 깔려버리면 귀찮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샀어. 근데 좋은 걸 샀어. 아 이러면 괜찮은데 괜히 필요도 없는 거를 분위기 휩쓸려 살 수도 있잖아. 아 얘는 지우면 되는데 물건을 사면 돈이 지출되잖아요. 환불하러 가기도 그렇고 에이 그냥 쓸까? 결국에는 그냥 창고에서 처박아 놓고 안 쓰는 물건이 저희 집에도 여러 대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예, 이런 것들 시스템에 대한 여기 나오네요. 141페이지 그리드 딜리버리. 아까 공유 사이트들 있잖아요. 악성 이런 그 아까 뭐 영화 다운로드 받는 공유 사이트들 이런 데 가면 그리드 딜리버리가 100% 깔려요. 공유하는 게. 이거는 백신으로는 못 잡습니다. 백신으로 안 잡혀요. 내가 동의했다 그랬잖아요. 동의해서 깔린 거는 백신이 커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 테고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동영상을 내가 다시 다운로드 받을 때 또 깔아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동영상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필요할 때 깔아서 다운로드 받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다 다운로드 받고 나면 제거하고 그러면 깨끗한 상태로 또 사용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일이 생기면 또 클릭을 해서 설치해서 또 다운로드 받고 또 이제 다운로드 받고 나면 또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죠. 어? 뭐를 제거하는? 프로그램 깔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제거에 들어가서 네. 그 영화 말고 다른 거 딸려. 영화는 컨텐츠니까 상관없고 그 다운로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실습을 해보면 되니까.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할 거고 맞아 나도 영화 다운로드 가서 다운로드 받아놨더니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느려졌어. 아 이래서 그랬구나. 경험 있는 분들은 옳았구나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컴퓨터는 경험이 없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야 엑셀 사용했는데 진짜 좋아. 근데 옆에서 맞아 나도 엑셀 쓰니까 좋아. 그런데 엑셀이 뭐야?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그게 뭔데? 그런 거예요. 야 포토샵 쓰면 좋아. 그랬더니 포토샵이 뭐야? 그 사람은 포토샵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해봐야 연애 짜릿함을 아는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연애 이야기하면 뭐예요? 소설인가 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똑같아요. 컴퓨터는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악성 코드 당하는 경험을 해보실 필요는 없고 랜섬웨어 감염되는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는 해요. 랜섬웨어 저는 실제로 감염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강의실 컴퓨터가 감염된 적은 있어요. 그럼 왜 감염됐을까요? 아이 전자우편에 뭐가 왔는데 그 눌러본 거야. 선생님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뭐가요? 가보지 바탕화면에 이 바탕화면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 봐 이거 업데이트 하겠네. 그래서 싫다 중자식에서 예 이러면 되는데 A 확인 그러면 업데이트가 되면서 깔려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요 빨간 글자로 당신의 컴퓨터 영어로 써있어. 영어로 랜섬웨어. 근데 알아듣잖아. 빨간 글자 한번 보기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에이 껐다 켜보자. 껐다 켜면 얘는 원위치가 되니까 옳다군 하고 딱 해결이 되죠. 근데 만약 강사 컴퓨터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강사 컴퓨터야 뭐 프로그램 새로 깔면 되지. 뭐 선생님들 다 개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기업에 있는 컴퓨터에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 깔면 된다고 윈도우를? 그 안에 자료는 거래 영역 이런 건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럴까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